집단 탄핵하겠다라는 얘기를 노종면 대변인이 입 밖에 꺼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예.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안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자, 줄 탄핵에 이어서 집단 탄핵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 이게 뭐냐? 자, 화면 보겠습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모두 21명입니다. 지금 현재 탄핵소추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한독수 권한대행과 5명의 집단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면 이제 10명만 남게 되고요. 그러면은 개의 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권한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임명권도 통과시키고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 사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수단과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기 숨어 있는 것은 사실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의 저 말씀에는 헌법 유린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유린. 헌법에 보면 15인에서 30인 이상 국무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 15인을 지금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인을 충족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국무회의라는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5명의 15일의 그 헌법 법률안 공포 기간도 무시하면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놀랍진 않지만은 헌법에서 15명 이상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네. 의결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면서 헌법 규정까지 위반하겠다는 것은 전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정면 의원님 경우에 법학을 전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런 사고방식을 글쎄요 좀 실수하신 거라 제가 이해하고 싶고요. 실수한 거다. 또 하나는 저렇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의결이 거기에 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거부권 행사해도 돼요. 다만 네. 탄핵 소추 사유가 될 뿐이죠. 아하. 저희가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그 해당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무효는 아니라고 봐요. 탄핵 소추 사유가 있을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도 법리적으로 결론적으로 틀린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론의 그 과정에서는 또 헌법 위반까지 하시는 그러니까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부재하기 때문에 차관이 이제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차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은 하게 되는데 의결권 행사는 하지 못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그 참석하시는 분은 대행이고요. 그분들은 국무위원직을 대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그 임명 전에 국회에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관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없어요. 저희가 이게 약간 이원화돼 있어서 그런데 국무위원과 장관은 사실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것이고 장관은 그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는 개념적으로 달라요. 따라서 이 행정각부의 차관이 국무위원직을 겸직하는 장관이 없다고 해서 국무위원직을 당연히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정면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사실은 그 법률안 공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 탄핵을 또 하겠죠. 이런 그렇죠. 이제 복마전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민주당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저는 발상을 할 때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헌법을 위반한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다. 알겠습니다. 노정면 의원이 지금 동시탄핵, 국무위원들의 동시탄핵 이르면 5명의 탄핵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명 대상자를 그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한 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서 이를테면 그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그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안이 있죠. 한 번에.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그렇구나.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도 걸리고 또 혼란도 오히려 아하. 더 커지고. 신 의원님, 저희가 계속 우려했던 게 아마 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국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탄핵을 시키게 되면 정부 운영, 그 국무회의 운영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 노정면 의원이 사실상 그때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내란 혐의로 보고 탄핵할 수 있다,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노정면 원내대변인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는 사실은 뭐 이런 대한민국이 일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무리하게 국무위원을 동시에 탄핵하면서까지 국정을 마비하려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승래 수석 대변인도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의 공론화되는 그런 당론으로서 될 수 있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 노정면 의원이 원내 대변인이기 때문에 좀 말을 신중할 필요는 있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뭔가 힘을 입어서 그렇게 좀 과도하게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우려는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구현될 것이냐 민주당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날의 비상계엄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탄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고성 메시지로 조금은 섣부르게 나간 부분이 있고 너무 과잉 해석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고성 메시지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라고 치부한다 하더라도 집단 탄핵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많습니다.